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을 부영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신기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 공판 관련 내용 시시각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법원에는 재판을 보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재판 시작 한참 전부터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줄이 들어섰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 방청석 가득 찼고 기자석 역시도 대부분 채워진 상황입니다. 재판이 시작한 지 5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법원 출입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바닥에 앉아서 대기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 청사의 보안도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가 됐고요. 출입이 가능한 문에서도 법원 직원들이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부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그리고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 짚어볼 텐데요. 오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죠. 네, 오전 재판은 9시 반쯤 시작해서 11시 50분쯤에 끝났고 오후 재판은 1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류 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오후에는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주장으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 등이 위법하고 또 집행 자체도 잘못됐고 형사소송법상 재판 관할도 어겼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변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입법된 데다가 재판 중계 규정 때문에 증인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오전 재판 때에는 자신들이 아닌 특검 측이 유도신문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고요. 또 계몽령을 주장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기사 쪼가리 몇 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귀현 재판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때부터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그리고 구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황이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략 오후 6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는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구형이 이루어지고 나면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있을 거고요.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선고 기일까지 지정하고 나면 내란 재판 변론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애초 내란 재판 지난 9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나흘 미뤄져서 오늘 진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재판 15시간가량 진행이 돼서 자정을 조금 넘겨 종료가 됐는데 실제 재판 진행된 12시간 30분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8시간가량을 사용하면서 특검 구형 그리고 변론 종결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특검이 속도를 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는데 김 전 장관 측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면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결심 공판은 지연됐고 관건은 오늘 정말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재판부 입장은 어떤지 신규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재판부 방침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무조건 끝낸다입니다. 지귀현 재판장은 9일에 변론 종결하는 게 어려워지자 재판 말미에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와 최종 변론에 6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입장이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도 장시간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특검 측도 2시간 정도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에 사용한다는 계획이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 7명 역시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까지는 재판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 끝나고 나면 내란 혐의 재판 선고만 남겨두게 됩니다. 지귀현 부장판사 앞서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는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말쯤 실제로 판사들이 인사 이동을 할 예정인 가운데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고 전에 인사이동으로 담당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선고가 굉장히 많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결심이 나흘가량 미뤄졌지만 아직 재판부의 2월 내 선고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오늘 또다시 변론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달 선고기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구형을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측의 입장 논의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3가지 뿐입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8일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수사기간이 끝나서 특검을 떠났던 특검보들은 물론 원대 복귀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당시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왔던 거로 파악이 됐는데요. 회의 뒤에는 조은석 특검과 공소유지팀이 추가 회의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인데 특검은 앞서 진행된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 법리적인 쟁점은 대부분 짚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이었다는 게 내란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최종 의견 진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만한 사유는 찾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진행된 체포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과 사죄를 하기보다는 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 그리고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더 나아가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도 관심인데 최후 진술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심판 당시는 물론 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최후 진술까지 직접 작성해서 준비했던 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본류에 해당하는 오늘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위해서 직접 수십 쪽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는 이 등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할 전망이고요. 또 폭동이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다른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면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떤 변론을 더 이어갈지 그리고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재판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